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까르띠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프랑스에서 온 명품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생수 중에도 프랑스에서 온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많은 글로벌 스타들이 사랑한 프리미엄 명품 워터 브랜드 에비앙입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프랑스 레마노수 남동쪽 에비앙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 광천수이며 세계 판매량 1등 생수인 프리미엄 워터 브랜드 에비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프랑스와 스위스 사이 알프스를 경계로 하는 곳에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당시엔 사보이의 영토였던 이 마을의 이름은 바로 에비앙.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수가 솟아나는 곳입니다. 사실 1780년대까지만 해도 에비앙 생수는 그저 마을 사람들이 마시던 샘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1789년 레세르 후작이란 인물이 에비앙을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레세르 후작은 오랫동안 신장결석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었으며 스스로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지인 중 한 사람인 가브리엘 카샤로부터 물 좋고 공기 좋은 시골 동네로 요양하러 오라는 편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그렇게 레세르 후작은 카샤 소유의 집이 있던 에비앙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 레세르 후작은 에비앙 마을을 산책하며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산책을 하며 목이 마를 때마다 그는 에비앙 마을에 있는 샘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특히 카샤 소유의 세인트 캐서린 샘에 있는 물을 많이 마셨는데 레세르 후작은 이 물이 다른 물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는 이 물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시원하고 가볍고 목넘김이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세르 후작은 카샤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오랫동안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레세르 후작을 괴롭히던 신장결석이 치료되었던 겁니다. 레세르 후작은 분명 카샤의 샘에서 나오는 물이 죽어가던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켰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후 카샤의 샘물이 병을 낫게 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에비앙 지역의 의사들은 다른 환자들에게 카샤의 샘물을 처방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나폴레옹 3세와 그의 부인도 입소문을 듣고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을 원하는 각지의 사람들이 에비앙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샘의 소유주인 카샤는 자신의 소유의 샘이 유명해지자 샘을 막아 분수를 만들어 소스 카샤라는 이름을 붙이며 방문자들에게 샘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때까진 공식적인 상품으로 판매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1823년 프랑스와 포코네라는 사업가가 카샤에게서 땅과 샘을 구입하고 최초의 에비앙 워터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상품 판매에 대한 허가는 사보이의 공작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1826년 포코네는 사보이의 공작으로부터 샘물을 병에 담을 수 있는 공식적인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포코네는 첫 번째 병입시설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샘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만들어진 에비앙 최초의 병은 흙으로 만든 톡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포코네는 본래 샘의 주인이던 카샤와 오랫동안 법적 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1859년 파리의 투자자들에 의해 에비앙 지역의 광천수가 다시 개발되어 카샤 미네랄 워터 컴퍼니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860년에 프랑스가 사보이를 합병하게 되면서 카샤 미네랄 워터 컴퍼니는 자연스럽게 프랑스의 회사가 됩니다. 에비앙 지역 곳곳에는 광천수를 개발하여 온천 스파나 온천 스파가 포함된 호텔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온천으로 점점 더 유명해지면서 1864년에 이르러서는 마을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에비앙 레 뱅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에비앙은 라틴어로 워터를, 뱅은 프랑스어로 온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을의 이름이 바뀐 것은 카샤 미네랄 워터 컴퍼니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1869년 에비앙 레뱅 미네랄 워터 컴퍼니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 회사가 바로 지금의 에비앙 워터 컴퍼니의 전신입니다. 카샤의 샘에서 흘러나온 물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실제로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의 의료 전문가들은 에비앙 지역의 광천수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1878년 프랑스의 의학 아카데미는 에비앙 물이 천연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프랑스의 보건부는 의학 아카데미의 의견을 수렴하여 에비앙 물의 병입 판매를 갱신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비앙 물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의학계의 인정까지 받게 된 것일까? 그 시작은 프랑스 알프스의 빙하 고원에서 내리는 비와 눈에서였습니다. 프랑스의 빙하 고원은 빙하기 때 빙하가 녹으면서 지질학적으로 아주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해저 석회암 지면이 융기한 후 그 위에 편마암과 화강암, 편암층이 겹쳐졌으며 빙하기를 거치면서 U자 모양의 계곡과 호수들을 형성하여 1200개의 빙하들이 유럽 대륙의 주요 하천의 원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프스의 빙하 고원에서 내린 비와 눈이 이곳 지하 암석층으로 흘러 들어간 뒤 무려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서서히 자연적으로 여과되면서 에비앙 지역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전해질과 중탄산염, 규토, 황산염, 염화물과 같은 미네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pH 농도도 7.2로 균형 있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15년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마친 광천수는 에비앙의 카샤의 샘과 에비앙 보틀링 공장에 도착하게 되고 병에 담겨 에비앙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비앙 생수 1리터 한 병에는 칼슘 80mg, 마그네슘 26mg, 칼륨 1mg의 전해질과 중탄산염 360mg, 규토 15mg, 황산염 14mg, 염화물 10mg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비앙 워터컴퍼니는 다른 13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질오염보호협회 APIEME를 설립하여 이 거대한 자연여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에비앙 물연구소를 세워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1826년 에비앙 지역 최초의 병입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처음 생산된 에비앙병은 흙으로 만든 톡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리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908년 한 유리공장에서 만든 90cl 용량의 유리병에 담겨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10년에는 판매점 개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입 부분에 알루미늄 캡이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에 담겨진 에비앙물은 무려 61년 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플라스틱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1969년 1.5리터 용량의 PVC 플라스틱 병에 담기게 되었고 드디어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에비앙의 유리병을 만들던 유리공장은 1964년에 에비앙 워터컴퍼니의 지분 25%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가 되었고 1970년부터는 100% 에비앙 워터컴퍼니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유리공장이 바로 몇 년 뒤 다논과 합병하게 되는 BSN 그룹입니다. 때문에 현재 에비앙 워터컴퍼니는 다논그룹의 자회사입니다. 1980년에는 가족 차원에서의 에비앙물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프랑스 최초의 2리터 용량의 병으로 출시되었고 1985년에는 밀봉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스크류 방식의 뚜껑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1990년에는 아기도 에비앙물을 편하게 마시도록 하기 위해 빕 에비앙이라는 젖병 어댑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쉽게 압축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는 밀레니엄을 기념하며 물방울 모양으로 디자인된 병이 출시됩니다. 한편 에비앙은 2010년에 병을 활용한 재미난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마이에비앙닷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원하는 병을 선택하고 원하는 이미지나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색상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에비앙병을 주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아쉽게도 마이에비앙은 프랑스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에비앙병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변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재활용 페트로 병을 제조하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플라스틱 뚜껑 대신 열 밀봉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더욱 재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연구한 끝에 2020년 라벨이 없는 디자인의 페트병을 출시했습니다. 아직은 에비앙에서 생산되는 병의 25에서 50%만 재활용 페트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2025년까지 100% 재활용 페트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비앙 광고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는 있는 그대로 본연의 순수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에비앙은 오래전부터 아기를 마케팅에 활용해 왔습니다. 그 시작은 1935년 아기 분유에 들어가는 물로서 판매를 시작하며 광고 포스터에 아기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에비앙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기가 들어가는 광고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9년 에비앙은 아기가 등장하면서도 기존과는 전혀 다른 광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비앙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을 관찰해봅시다 라는 자막으로 시작한 광고는 1살가량 되는 갓난아기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리듬에 몸을 맡기며 묘기를 부리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자연적으로 순수하고 미네랄이 균형 잡힌 물이 몸의 젊음을 지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광고는 유튜브상에서 엄청난 조회수와 함께 화제를 일으키며 에비앙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베이비 앤드 미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성인들이 쇼윈도에 비친 아기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신나게 춤을 추는 광고였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와 산책하던 개 역시 어린 강아지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다 2018년 82년이나 함께 해온 아기가 광고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에비앙은 I wanna, 나는 원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광고 모델은 테니스 여제 마리아 샤라포바였습니다. 에비앙은 자신만의 분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존재가 되고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면서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라며 캠페인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여전히 베이비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정글북 OST인 베어 네세시티스와 함께 다시 힙한 아기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2021년 현재는 정직, 투명, 진실함을 강조한 드링크 트루 캠페인으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깨끗한 에비앙의 순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에비앙은 현재 전 세계 140여 국에서 판매되며 전 세계 프리미엄 생수 시장 1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상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 에비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